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이 개봉했습니다. 요즘 무슨 폭행 동영상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 양시호! 이건 너 맞아 아니야? 네덜란드 국민 작가 헤르만 코흐의 2009년 출간된 소설 더디너가 원작입니다. 같아. 이 작가는 현실 사회의 인물 간의 갈등에 집중했으며 섬세한 터치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유명합니다. 이 소설 역시 전 세계 누적 1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더디너는 4개의 다른 나라에서 4편의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본국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개봉이 4번째입니다. 원작의 줄거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영화마다 새롭게 각색되어 주인공의 직업, 가족 구성, 스토리 전개 등 서로 다른 영화로 재창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작이 나온 네덜란드에서 2013년에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다 보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원작의 분위기가 잘 스며들어 있을 듯합니다. 네덜란드 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되지 않아서 예고편만 잠깐 감상해볼까요? En de mijne. Politie weet niks. Echt, geloof me, die jongens zijn onherkenbaar. Het gaat erom hoe we met deze zaak om buiten treden. Jouw besluit verwoest de toekomst van mijn zoon. Dit soort dingen waar je over. Wat is het doel hiervan? Dat er boete gedaan wordt? Dat ze weer aan het reinen komen met zichzelf. Laffe lul! Van huis. Ik heb hier geen zin in. Paul, we hebben een probleem. Met je broer. Laat Serge maar aan mij over. 이어 개봉된 나머지 두 영화는 보통의 가족과 함께 비교해보면서 관람을 한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다음 해인 2014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두 주인공 형제의 직업이 원작과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모임을 갖는 두 형제 부부. 형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동생은 의사인데요. 이들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물질적이고 이성적인 형과는 달리 동생은 인간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한 이들의 저녁 식사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들의 일상은 한순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은 더디너이지만 이탈리아어 제목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영화의 제목은 보통의 가족, 영어로 그대로 A Normal Family입니다. 각 영화마다 같은 원작을 토대로 하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서사는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원작의 영화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암튼 이 이탈리아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수상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제작된 미국 영화 더 디너입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리처드 기어가 정치인형으로 나옵니다. 직업과 설정이 원작과 같은데요. 형 스탠에게는 전 부인 사이의 친아들과 입양한 아들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교사였던 동생 폴은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사촌들이 함께 놀던 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노숙자와 시비가 붙고 폭행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노숙자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 모습을 폴의 아들 마이클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날 자리를 떴던 입양아들에게 발각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가 가장 원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제목도 그대로 더 디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보통의 가족은 2023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2024년 공식적으로 극장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더 디너와 그 설정이나 구성, 그리고 결말도 비슷합니다. 보통의 가족에서 두 형제의 직업은 변호사와 의사입니다. 이탈리아판 더 디너도 같은데요.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이 설정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형 재환에게는 전처 사이의 딸과 재혼해서 낳은 갓난아이,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재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이 두 가족에게 어느 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상황은 없었으면 해. 이 영화의 묘미 중 하나는 자식의 살인을 알게 된 부모가 겪는 심리적 변화를 어떻게 영상으로 잘 표현하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허진호 감독 특유의 섬세한 터치와 캐릭터들의 감정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영화가 주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의 갈등과 혼돈, 그리고 각각의 인물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없던 노숙자가 결국 죽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인물의 묘사가 관객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연기와 장면 연출로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소재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고민을 해볼 것이고,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혼돈의 사회에서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면 무엇이든 하고 너무나 이성적인 형 재환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아니 반성을 모르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변해가고, 반대로 정의롭고 인간적인 재규는 자식의 죄 앞에 변해버린 가치관을 결국 드러내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두 형제가 전과는 다른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동생 재규의 아내 연경은 아들의 죄를 부정하고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내려고 애쓰는데, 이 복잡한 감정은 김희애 배우의 베테랑 연기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의 제목 더 디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영화에서도 두 가족의 식사 장면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영화의 베스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이후 대책 회의처럼 모여 갈등의 정점을 이루는 장면은 연기자들의 연기 배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장면은 세대의 카메라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 촬영하여 얻어낸 최고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격정적인 4명의 배우들 모습들을 다뤄야 했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었어요. 굉장히 긴 분량을 거의 마스터로 그냥 쭉쭉쭉 가가지고 딱 촉을 세우고 모두들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허진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 특히 봄날은 간다에서 보았던 롱테이크의 감성적인 장면이 아닌 새로운 연출 스타일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가족은 같은 원작의 서로 다른 영화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배우들의 연기 배틀,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그리고 걸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과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일종의 연민도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스틸러였습니다.